작년에 1조 7천억 적자를 낸 회사가 있어. 그런데 그 회사 주가는 1년 새 3배가 됐어. 삼성 SDI 이야기야. 지금은 고점에서 4분의 1쯤 내려와 있지. 적자 회사 주가가 왜 3배가 됐을까? CUI와 삼성만이 아니야. SK도 작년에 1조 가까운 손실을 냈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쾌즘 때문이지. LG는 장부상 흑자인데 이 흑자엔 비밀이 하나 있어. 뒤에서 까볼게. 아무튼 셋 다 본업이 힘든데 주가는 먼저 달렸다가 지금같이 조정 중이야. 시장은 뭘 보고 있는 걸까? 답은 전기차가 아니라 물탱크에 있어. 전기를 모아두는 거대한 배터리, ESS. 작년에 이 물탱크 값이 1년 만에 45% 떨어졌고, 값이 떨어지자 미국은 역대 최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어. 댐을 받고 수도관을 받지. 오늘은 세 번째 길목 저장, 물탱크야. 지난 편 마지막에 말했던 그 질문. 미국이 물탱크를 사상 최대로 까는 동안 한국 배터리 회사들에겐 어떤 계산서가 도착했는지. 오늘도 종목이 아니라 지도를 그리는 거야. 물탱크가 왜 필요하냐? 태양광은 해가 지면 멈춰. 그래서 낮에 남는 전기를 받아뒀다가 비싼 저녁에 흘려보내는 통이 필요해. 올해 미국에 새로 깔리는 발전 설비의 79%가 태양광과 배터리 묶음이야. 지난 편들에서 본 그 비율, 1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폭발의 일본 엔진은 가격이야. ESS용 배터리 팩 값이 1년 만에 45% 떨어져서 킬로와트 시당 70달러. 전기차용보다 싸진 건 역사상 처음이야. 물탱크가 반값이 되자 전기의 시간을 사고 파는 장사가 시작된 거지. 그래서 미국은 작년에 51기가와트시를 새로 깔았어. 사상 최대고 출력 기준으론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늘었어. 올해 1분기도 1분기 기준 최대를 또 갈아치웠고, 이 기록의 1번 촉매가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알아? AI 데이터 센터야. 데이터 센터는 물탱크를 세 가지로 써. 정전 때 버티는 비상물통, AI 계산이 출렁일 때 받아주는 완충 탱크, 그리고 비싼 시간대를 피하는 절약 탱크. 2030년이면 AI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만 300기가와트시가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어. 지난 편 기억하지? 미국 전력망에 꽂히려면 4년 반을 줄 서야 해. 물탱크는 그 줄을 피하는 우회로야. 수도관에 새로 깔지 않고도 있는 관의 사용률을 높여주거든. 막힌 수도관 옆에서 물탱크 장사가 같이 크는 이유야. 간판 사례가 테슬라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동안 테슬라의 ESS 출하는 사상 최대를 찍었고, 에너지 매출은 27% 늘었어. 차 공장 옆에서 물탱크 공장을 돌리는 거지. 물론 자기 셀 공장도 키우는 중이라 고객이자 언젠간 경쟁자야. 그리고 이 물탱크에 들어갈 배터리의 공급사 명단에 한국 회사가 있어. 판은 전 세계로 번졌어. 작년 글로벌 설치가 사상 처음 연 100기가와트를 넘었고 1년 새 48% 컸어. 산유국 사우디마저 세계 최대급 배터리를 주문했을 정도야. 기름 파는 나라가 전기통을 사는 시대인 거지. 근데 이 거대한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면 좀 놀랄 거야.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 이 물탱크 배터리 시장의 상위 7개 회사가 전부 중국이야. 합치면 점유율 83%. 한국 두 회사를 합쳐도 4%야. 잔치는 큰데 한국 몫은 아직 작아. 이유는 배터리 종류에 있어. 물탱크는 가볍고 강한 거보다 싸고 오래가고 불 안 나는 게 우선이야. 그 기준에 맞는 LFP 배터리를 중국이 10년 먼저 양산했거든. 중국의 최저가 셀은 킬로와트 시당 36달러까지 내려와 있어. 한국은 이제 따라붙는 후발이야. 그런데 미국이 판을 바꿨어.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가 한때 합산 60% 가까이 치솟았거든. 올 초 미국 대법원이 일부 관세에 제동을 걸어 지금은 깎인 상태지만 핵심인 25% 관세는 그대로 남았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중국 빼고 지으라는 조달 조건까지 더해졌어. 미국 물탱크의 대부분을 채우던 중국산이 비싸진 거야.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사주는 시장의 가장 큰 공급자 자리가 비워지는 중이야. 그 빈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검증된 후보가 한국 3사고, 단 이 기회의 이름은 실력만이 아니라 비중국이라는 국적이기도 해. 게다가 중국도 제3국 우회로를 찾는 중이고, 이 단서는 뒤에서 다시 볼 거야. 첫 편에서 말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6조 원 테슬라 계약, 그 속사를 보자.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연 매출의 23%짜리야. 공급사가 이례적으로 공개된 계약이기도 했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공급 시작은 내년 8월부터야. 계약은 주르리였어. LG는 미국 전력회사에서 2조 4천억을 더 받았고, 누적 ESS 수주가 140기가와트시야. 삼성 SDI는 데이터 센터 백업 배터리까지 수주했고, 막내 SK온도 최대 7기가와트시짜리 계약을 따냈어. 지난 편 떡밥의 답, 계산서는 진짜 도착했어. 이 장면이 상징적이야. 전기차가 안 팔려 세워뒀던 미국 공장 라인, LG와 GM의 합작 공장은 거기에 돈을 들여 기계를 바꾸고 휴직하던 직원 700명을 다시 불렀어. 만드는 건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라 물탱크용 LFP야. 캐즘의 출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었던 거지. 3사의 미국 물탱크 양산 시계를 보면 LG가 작년에 미국 최초로 ESS용 LFP를 찍기 시작했고, 삼성과 SK는 올해 안에 라인이 돌아.
전부 놀던 전기차 라인을 바꾼 거라 새 공장 짓는 것보다 빠르고 싸. 다만 중국이 10년 달린 트랙에 이제 올라선 거야. 물탱크는 세례만으로 안 돌아. 통을 만드는 함체 회사는 작년에 이익이 거의 통째로 증가했다가 올해 수주 한 장에 신고가를 찍었어. 그리고 지난 편에 수도관 회사들, 효성과 LS도 일본에서 물탱크 시공을 따내고 있어. 길목과 길목이 서로 연결되는 거지. 한국 안방도 다시 열리고 있어. 2038년까지 21기가와트 넘는 저장 장치 계획에 국가가 장기 계약으로 사주는 제도까지. 단, 규모는 아직 미국의 수십 분의 1이고 그 지갑은 부채 205조의 한전이야. 안방을 레퍼런스, 돈은 미국이라는 구도야. 그래서 증권가에선 이런 전망까지 나와. LG의 ESS 매출 비중이 작년 13%에서 올해 절반 가까이 갈 수 있다. 전기차를 추월할 수 있다는 거야. 배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 차에서 물탱크로 바뀌는 역전. 3사 주가를 끌어올린 엔진이 바로 이 기대야. 자, 이제 그림자를 보자. 기대는 화려한데 올해 1분기 손익계산서는 3사 모두 적자야. 물탱크 라인을 까는 비용이 오히려 손실을 키웠고 SK온의 ESS 매출은 아직 0이야. 첫 양산이 올해 10월이거든. 기대와 입금 사이엔 시차가 있어. 아까 말한 LG 흑자의 비밀 지금 까볼게. 작년 영업이익 1조 3,461억. 그런데 미국 생산 보조금을 빼고 단순 계산하면 3천억 적자야. 흑자의 진짜 주인이 미국 세법이었던 거지. 이 구조를 알아야 다음 숫자가 보여. 그 보조금엔 시한이 적혀 있어.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서 2033년엔 0이 돼. 물탱크 물량이 본격화되는 시점과 보조금이 줄기 시작하는 시점이 묘하게 겹쳐. 보조금 없이도 남는 장사냐? 이게 2020년대 말에 진짜 시험 문제야. 한국은 이 시험을 한 번 본 적이 있어. 2018년 한국은 세계 최대급 ESS 시장이었어. 그런데 화재 23건과 보조금 일몰이 겹치자 3년 만에 시장의 95%가 증발했지. 보조금이 만든 시장은 보조금과 함께 사라졌던 거야. 물론 반론도 있어. 그때 한국은 정책이 수요를 만들어낸 시장이었고 지금 미국은 AI 전력난과 태양광 경제성이라는 실수요가 먼저 있고 정책은 공급자를 고르는 역할이라는 거지. 같은 보조금 의존이라도 질이 다르다는 시각. 어느 쪽이 맞는지는 증명의 영역이야. 안전도 변수야. 작년 초 캘리포니아의 세계 최대급 저장단지에서 큰 불이 나서 주민 1,200명이 대피했어. 규제가 강해지면 비용이 늘지만 거꾸로 불에 강한 배터리와 안전 설계로 검증받는 회사에겐 프리미엄이 붙어. 한번 대여본 한국엔 양날의 검이지. 그리고 아까 그 단서. 한국의 무기가 비중국 국적이라는 건 관세와 조달 규제라는 우산이 접히면 가격 경쟁은 다시 중국으로 기운다는 뜻이야. 이건 가정이 아니야. 올 초 대법원 판결로 우산 한 칸이 실제로 접혔잖아. 우산 없는 중동에선 중국이 세계 최대 계약들을 싹쓸이했고 정책이 변수인 시장인 거지. 가격 위치도 정직하게 보자. 삼성과 SK는 적자라 이익 대비 가격 자체가 안 나오고 LG는 흑자여도 그 흑자가 보조금 위에 서 있어. 결국 셋 다 주가는 미래의 ESS 값이야. 원전편이 꿈주와 송전편이 실적주, 그 중간지대에 배터리가 서 있는 거지. 수주는 실제하고 이익은 아직 미래형이야. 이번 길목의 수합계 3개, 하나, 분기 손익, 1분기가 저점이라는 약속과 하반기 흑자 전환이 지켜지는가. 둘, 수주 진도, 올해 목표한 신규 물량이 분기마다 채워지는가. 셋, 정책, 보조금과 조달 규제의 다음 결정. 이 세 바늘만 보면 돼. 기억할 건 시차야. 테슬라 계약의 입금은 내년 8월부터고 막내의 첫 양산은 올해 10월이야. 주가는 계약서에 먼저 반응했고 손익계산서는 1년 뒤에 따라와. 이 시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체감이 완전히 다른 길목이야. 오늘 지도를 줄이면 물탱크 붐은 진짜야. 값이 반으로 떨어졌고 미국은 사상 최대로 깔고 AI가 그 위에 또 얹혀. 한국엔 역대급 계산서가 도착했고 다만 그 잔치의 무대는 관세 우산 아래 미국이고 손에 쥐는 이익은 내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항공요약. 3사는 멈춘 전기차 라인을 물탱크 라인으로 바꿔 미국의 빈자리를 노리고 수주는 줄을 이었어. 단 점유율 4%의 후발이고 흑자는 보조금 의존이며 기대의 농도가 가장 짙은 주가가 가장 크게 출렁여. 너는 어디가 제일 궁금해? 1번 셀 만드는 배터리 3사, 2번 통과 부품을 만드는 작은 회사들, 3번 다시 열리는 국내 시장. 번호로 댓글 남겨줘. 마지막 길목 가기 전에 짚어볼게. 다음 편은 마지막 네 번째 길목 휴일이야. 댐을 짓고 수도관을 갈고 물탱크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일, 하마의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절수 기술.
같은 계산을 절반의 전기로 해내는 칩과 냉각 이야기야. 수도꼭지 편에서 보여줄게. 시즌 내내 들고 가는 질문 기억하지? 어느 기업이 그 비싼 기대를 진짜 숫자로 증명하느냐? 물탱크에선 그 증명이 내년부터 시작돼. 그래서 지금 가격엔 숫자가 나오기 전에 기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야. 에너지의 좌표 세 번째 길목 저장편은 여기까지. 마지막 수도꼭지 편에서 만나려면 구독 하나면 돼. 오늘 건 종목 판단이 아니라 산업의 지도야. 판단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그게 우리 방식이야.